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공정능력 분석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공정능력 분석입니다. 1번, 공정능력 조사를 실시하는 주 목적은, 공정능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의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한 거죠. 공정의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정의 능력이 실제로 규격에 비해서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능력 분석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공정의 조사는 여기 1960년대 얘기가 되는 거죠. 전후공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후공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파레토나 관리도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판정기준 불합격품의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건 뭐 합부 판정하는 거고, 공정이 제시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공정 능력이 충분한가, 이런 거죠. 이제 관리도가 좀 여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샘플링 검사가 가까운 것 같죠. 설비, 기계, 공구 등의 취급 방법과 생산량 원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라우팅을 하게 되면 이 자료가 이제 어디 가면 절차계획서, 작업표준서에 들어갑니다. 작업표준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취급 방법 이런 건 알죠. 근데 원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계산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설계 단계가 아니라 생산 기술 단계에서 보통 작업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3번, 공정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품의 품질 변동은 공정 내에서 5M1를 변경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5M1가 우리가 특성 요인들이나 이런 걸 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특성을 이렇게 두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인들을 보통 따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5M1로 두는 이유가 요인들이 품질에 바로 영향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변경점 관리를 한다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도 간혹가다 시험이 나오고 있죠. 변경점 관리의 주 대상은 5M1가 주로 주 대상이 됩니다. 공정 능력이 클수록 공정의 품질 수준이 높다. CP라는 놈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자연공차고 규격이 요구하는 토로런스거든요. 자연공차보다 토로런스가 크면 클수록 뭐 당연히 불량은 안 나겠죠. 품질 수준이 높다. 공정능력조사 시, 이거 넌센스 퀴즈네요. 우연 원인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이상 원인이라고 그래야죠. 공정능력이 관리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 능력을 일단은 보는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이 충분한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 기본이 됩니다. 공정 능력이 부족하면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뭐 당연히 모자라면 개선을 해야겠죠. 표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표준을 한방 옮겨야 된다. 5번, 공정 능력의 분류에서 동적 공정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적 공정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이게 CPK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감안한 건데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얘기되는 것은 어떤 정점, 그래서 정적 공정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장기 공정 능력과 단기까지를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적은 동현이라고 혹시 아시죠? 동현이, 킥복서 하는 거. 동현이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적이에요. 어디 볼까요? 현실적이라는 말이 있는지. 여기 있네요. 현실적으로 실현. 앞에 잘 모르겠는데 이거만 보고, 이거는 동적 공정 능력이다. 이렇게 묻지도 말고 찍어버리세요. 왜? 솔직한 얘기로 옛날 사람들 쓰던 말이 지금 안 씁니다. 시그마 수준하고 CP, CPK 이렇게 얘기를 하지, 동적 공정 능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장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건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 공정 능력은 잠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잠정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정적. 그래서
잠재 능력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잠정적, 그래서 정적 공정 능력이다. 이게 CP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일정 시점에서 그러면 이것도 CP를 얘기하는데 일정 시점 그러면은 짧은 시점, 단기가 됩니다. 단기가 되고요.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나머지는 그냥 마모의 영향 뭐 이렇게 나가면 긴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얘는 뭐가 되냐면 PP가 되고요. 얘는 CP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동적하고 정적은. 그 다음에 이제 단기도 일정 시점, 일정한 그렇게만 딱 키워드를 외우고 있으면 이거 안 틀립니다. 나머지 이제 장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용어 비교를 할 때 먼저 이론에서 강의한 대로 그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은 동현이 물었으니까 1번이죠. 7번 다음 중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현이 가능한 공정능력 동현이 현 그랬으니까 동적 공정능력이다. 뭐 말 하나 많아 그냥 바로 찍으면 되는 거죠. 9번 다음 가로 안에 일리에 알맞는 게 뭐냐. 공정능력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공정능력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공정능력은 공정능력 지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클수록 좋다. 이게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분의 토로런스인데 공정능력 B라고 있어요. 이건 DP라는 건데요. DP, 공정능력 B. 그래서 DP라고 하는데 DP는 다이나믹 프로세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D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DP는 이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경상도 말로 DB져라 이거죠. DB면 어떻게 되느냐. T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되죠.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정능력 B의 값은 작을수록 공정능력이 좋아진다 그래야 돼요. 뒤집어지니까. 0에 가까울수록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무한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특성이 공정능력 B는 거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망소 특성이고요. 공정능력 지수는 망대 특성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0번 기계의 공정능력 지수 CP를 구하기 위해서 목표준편자 대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 특성이죠. 목표준편자 대신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관리상태 관리도에서 추정 표준편차를 구한다. 예, 관리상태 관리도에서 추정 표준편차 시그마는 D2분의 알바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데요. 이게 시그마 W라는 거죠. 예, 시그마 W는 D2분의 알바. 자,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ER은 D2 시그마, DR은 D3 시그마, 그 다음에 ES는 C4 시그마, 그 다음에 DS는 C5 시그마인데 이거는 S바고 이것은 알바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뭘 구하는 거예요? 시그마 W를 추정하기 위한 거죠. 예,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일단은 100점 만점에 최소한 9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이걸 알고 있어야 품질관리는 푸는 거야. 이건 통계학이 아니에요. 품질관리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무조건 외워두라고 그랬죠. 확률분포에서. 예, 끝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시험 보지 마세요. 같은 종류의 기계에서 얻은 샘플의 데이터로 시료 표준편차를 구한다. 실적이죠. 예, 그럼 이거는 뭐 동종 기계인데 여기는 아마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것 같은데 같은 종류의 기계. 그러니까 다른 데 걸 갖다 붙이겠다. 같은 종류니까 뭐 이래서 틀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억지 문제라고 봐야죠. 예. 아마 문제 출제자는 같은 종류의 기계라고 해서 틀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OJT 중의 작업자가 OJT 중의 저희 작업자는 훈련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생산 제품을 얻은 샘플의 데이터로 구한다.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교수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OJT는 비숙련공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숙련공도 OJT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 기간 중에 나온 그 자료를 못 쓰는 거죠. 특채 자재가 투입된 상태에서 특채 자재면 불량 자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별된 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산포가 평소보다 굉장히 나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안 좋은 상태를 넣은 말이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그 실전에서 전혀 좀 저런 형태까지 얘기가 되질 않거든요. 조금 문제가 좀 과한 것 같아요. 11번 다음 중 공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정능력 지수가 작을수록 또 틀렸죠. 네, 이건 틀렸네요. 클수록 공정능력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고 현실적에서 실현 가능하다면 동적 공정능력 동현이 잘 나오죠.
상한 규격이 주어진 경우에 공정력 지수는, 그렇죠. 규격이 한쪽밖에 없으면 CPU를 구한다.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죠. 그래서 U-X바를 3시그마로 나눈 값이다. 이건 맞죠? 하한 규격만 주어졌다는 얘기는 규격이 하한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여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U-L을 나눈 건 이건 망복 특성이니까 틀렸습니다. 13번 공정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공정의 자연공차와 규격의 최대 최소의 차와 같다. 이거는 뭐 여기가 이거 같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같다면 최대 최소니까 최대 최소가 자연공차가 규격의 최대 최소. 이거네요. 네, 규격을 최대 최소로 쓰니까 되게 웃깁니다. 네, 그래서 같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1이죠 뭐. 당연히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규격이 75 플러스 마이너스 3.5인 품질 특성에 대한 공정의 표준 편차가 1.046으로 발휘되고 있다. 이 공정의 공정력 지수를 평가하면 몇 등급이냐. 네, 지금 현재 뭐 규격이 상한이 다 있으니까 토로런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로 나누는 건데 토로런스가 7이죠. 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표준 편차가 1.046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표준 편차가 1.04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1.11536인데 이 등급 평가하는 거는 얘기했죠? 6시그마를 두고 6, 5, 4, 3, 2 쓴 다음에 전부 다 3으로 나누고 딱 한 다음에 여기다가 0 처음부터 6, 9시그마부터 1, 2, 3, 4 그럼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가 1.11이니까 요 사이죠? 2등급이네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 된다. 어떤 기계 가공 부품의 규격은 10mm 이상이다. 이 제품의 평균은 10.06이고 10mm 이상이니까 하한인 것 같죠? 10mm 이하면 불량이니까 10mm 이상이다. 평균은 10.06이고 이쪽에 있죠. 표준 편차 0.01호다. 뭐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공정력 지수는 얼마냐?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치우침을 고려한 또는 최소 공정력 지수라고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CPL은 10.06에서 10을 빼는 거죠. 이 거리랑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토막 0.015 이렇게 되죠. 1.33이 나오네요. 이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는 거네요. 답은 1번입니다. 19번. 어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한 가지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 부품의 주요 특성은 치수인데 규격 한계는 상한 규격과 하한 규격이 있고 여기서 치우침도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아주 옛날 문제네요. 이거 거의 뭐 지금 쓰지 않는 건데 무트의 경우 최소 공정 지수라고 나오고 치우침도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 진짜 당나라 문제가 됩니다. 이 원래 이런 형태의 얘기거든요. 1마스 KCP. 옛날에 이제 치우침도를 고려해서 이거를 곱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얘기예요. CPU하고 CPL을 구해서 그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는 같은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뭐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꼼짝없이 틀리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좀 출제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CP를 구해야겠죠? CP는 뭐 200개의 데이터를 구했고 관리 상태니까 표준 편차가 모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CP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6 곱하기 0.98을 곱하고 U-L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부가 되죠? 부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258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이죠? 연달아 치우침도에 관한 문제네요. 공정력 지수의 값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지금 현재 뭐 CPK는 1마스 KCP다. 지금 공식이 다 지금 똑같이 들어갔죠? 그럼 결국은 K값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K값 공식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지금 규격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치우쳤어. 예를 들면. 물론 반대쪽으로 치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m이죠. 이거 x바죠. 이만큼 치우쳤어. 얼마에서? 이만큼에서. 이게 k야. 요거 나누기 요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양품이잖아. 이게 이제 양품 구역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걸 이래서 빼주면 그러면 이제 현재 남은 만큼 되는 거지. CP에.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로 나눈 걸 빼준다. 즉 이거 나누기 이거다 이 뜻이야 이게. 1-K가. 간단하죠? 그러면은 M이 뭐예요? M이 2분의 6 플러스 L 아니에요. 이거는 2분의 U 마이너스 L이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고 분자는 플러스예요. 분모는 마이너스고 분자가 플러스인 것이 2번이죠? 네, 2번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절대값 비용하는 거 똑같은 거로 시행하는 거니까. 22번 전기조리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공정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N이 5, K가 20인 X바를 작성한 결과 시그마 X바가 213.2, 시그마 R은 31.8을 얻었다. 아, 공정 능력치를 구하라 그랬네요. 공정 능력치는 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 능력치라는 얘기는 얘를 측정 단위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공정 능력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다행히. 그러니까 3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에. 시그마는 뭐예요? 이게 지금 R이 있으니까 D2분의 알바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돼요? 알바부터 구해야지. 알바는 시그마 R이 31.8이고 K가 20이니까 계산하면 1.59가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그마 W를 구해야죠. D2분의 알바니까 뭐 N이 5일 때 D2가 2.326이네요. 알바가 1.59니까 계산하면 0.6835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곱하기 3 하면 되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W 플러스 마이너스 2.05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3번이죠. 공정능력 치라는 말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관건이 문제네요. 24번 부분분의 크기가 1인 XRM 관리도를 작성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공정력 지수를 구하라 했는데 XRM 관리도인 걸 보니까 X 관리도를 그렸네요. 뭐 X 관리도를 그리든 뭐를 그리든 공정력 지수를 구하려면 우선 시그마 W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시그마 W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규격이 있고 치우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CP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그마 W면 끝나는 거니까 먼저 Rm바를 먼저 구해야죠. 여기는 Rm바를 구하면 18.6인데 시그마 Rm은 K가 20이죠. 이게 함정이죠. 이를 빼야 된다는 거. 그럼 뭐 그것만 주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0.97895가 되는데 시그마 W는 뭐 Rm바를 D2로 나누는데 N이 2니까 이거는 뭐 안 줘도 사실은 1.128 뭐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0.86786입니다. 0.86786이 Rm바가 나왔는데 CP를 구하는 거니까 6 곱하기 0.86786이고 토로런스가 28 빼기 22죠. 6이 되네요. 그러니까 1.15226인데 2등급인데 계산하라는 얘기 없죠? 답은 2번입니다. 25번 비중값이 주어지지 않은 X발 관리도에서 N25 X바가 1.9, 알바가 0.5를 얻었다. 규격이 2.0 플러스 마이너스 0.5인 경우에 공정 숙명 지수는 얼마냐? 이거는 PP 문제는 사실은 기사 문제지 산업기사에 나오면 원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위 이거 외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정 성능 지수가 얼마냐 그랬는데 계산은 똑같은데요. 한 가지의 단점은 시그마 W가 지금 구해져 있고 시그마 B가 구해져 있죠. 그러면 지금 PP를 구하려면 시그마 오버 5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우리가 T라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시그마 T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구하는 문제면은 진짜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분대 변동 플러스 분간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0.21496의 제곱 플러스 0.012의 제곱이다. 그럼 0.21529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시그마 T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PP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U-L이니까 대략적으로 1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0.21529. 0.7741이 되는데요. 맞추기가 어렵겠죠? 26번. 어떤 제품의 규격이 5.6에서 5.67이고, 표준편차 0.025였다. 공정능력 B는 얼마냐? 뭐, 공정능력 B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DP가 되죠. DP, DB, 한 거. 공정능력 B. 그래서 토로런스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 잘 봐야 되는 거죠. 0.07분의 6 곱하기 0.0215가 되네요. 네, 1.84286이 나오네요. 답은 4번이죠. 28번. 공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로 관리할 때 CP가 1인 경우에 치우침이 없다면 예상되는 불량률은 몇 ppm이냐? CP가 1인 경우에 치우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CP가 1일 때 치우침이 없으면 그냥 2700ppm이겠죠. 이거는 3시그마니까 3시그마 한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0.0027 아니겠어요? 그럼 많아 2700ppm 됩니다. 29번. 어떤 기계 부품의 규격은 6 플러스 마이너스 0.05이다. 이 부품을 제조하는 공정의 표준 편차가 0.02이면 이 부품에 대한 공정력의 평가로 오른 것은? 그럼 먼저 CP부터 구해야겠죠? CP는 위에가 0.1이네요. 규격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6 곱하기 0.02가 되는데, 이거 뭐 딱 보면 벌써 0.12분의 0.1이니까 이건 3등급이죠? 이건 3등급입니다. 1보다 작죠? 공정력의 평가로 오른 것은? 1보다 작으니까 뭐 빨리 개선해야죠, 뭐. 공정력이 충분히 만족되고 있다. 틀렸죠? 공정력은 있으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2등급 얘기고요. 이건 뭐 0등급이나 1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공정능력이 불충분하다. 결국은 이 얘기죠. 모자라니까. 3번이 된다. 뭐 설명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31번. M공정의 제품에 대한 공정지수가 CP가 1에서 0.67 사이니까 이건 3등급이죠. 3분의 3에서 3분의 2 사이니까 3등급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규격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조치가 아니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전혀. 뭐 규격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틀렸다고 봐야 되고, 적정한 능력을 보유한 공정으로 작업을 옮기겠다. 대책이죠. 응급조치. 현 공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건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우선은, 그렇지, 검사 강화에서 불량품을 일단 다 빼야죠. 선별이 일단은 먼저 선조치가 돼야 되고, 납품을 해야 되니까. 품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빵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을 하든 특채를 하든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일단. 일단 하고 처리를 취해야 된다. 답은 1번이죠. 규격 한계가 공정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한계에 있다. 그럼 벌써 불량률이 0.5%, 그러니까 5%란 얘기예요, 그냥. 4.5%. 대략적으로 5% 정도가 불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개판이면 공정능력이 매우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 0등급을 얘기하고요. 충분하다 그러면 1등급을 얘기해요. 매우란 말로 옛날 그 노인네들이 저렇게 구분했죠. 그 말이 그 말인데 저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다르대요. 0등급, 1등급. 그 다음에 공정능력이 있지만 불량 발생 우려가 있다. 이거 2등급인데요.
보통이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맞아 죽는답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에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1.5 공정 능력은 또 1.5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지금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식스심하고 최하 1.5는 넘어야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공정 능력이 부족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 그렇죠. 답은 이거죠. 답은 무조건 4번입니다. 35번 규격 한계와 관리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격 한계는 규격을 얘기하고 관리 한계는 자연공차를 얘기하죠. 이거 관리 한계는 자연공차라고도 한다. 맞는 말이네요. 일반적으로 관리 한계는 규격 한계보다 좁아야죠. CP가 1보다 많이 커야 되니까 틀렸죠. 고유 공정 한계라고도 하는 관리 한계는 이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관리 한계는 이 말 그냥 프로세스 변동이라고 그러죠. 또 저렇게 말 떠드는 모양이네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고유 공정 한계라고도 하는 관리 한계는 그렇죠. 뭐 이렇게 구하겠죠. 예. 그 다음에 관리 한계가 규격 한계 내에 있으면 부적 화품률을 낮게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관리 한계가 여기 있으면 규격 한계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죠. 36번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중심이 x바에 있죠. 네, 중심이 x바에 있네요. m은 x바이다. 그러면 중심이 x바에 있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이게 이쪽이 많이 벗어나고 이쪽이 적게 벗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중심이 맞고 3포가 큰 경우다 이건데 답이 이것도 되겠는데요. 아마 실전 문제는 이게 다르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다르다라고 나와서 답이 4번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좌우 대칭이면 분량이 이게 지금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치우침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이렇게 나오지. 안 그러면 이게 반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를 좀 잘못 차압한 것 같네요. 이걸 넣었으니까 답은 이거란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로 봐서는 이것도 맞다고 우기면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네요. 이걸 합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약간 찌그러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가더라도 이쪽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M이 기본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쪽으로 저렇게 안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6시그마 품질혁 신활동입니다. 6시그마의 본질로 볼 수 없는 것은 고객 중심의 품질 경영이다. 6시그마 운동을 얘기하네요. 고객 중심의 품질 경영 활동이라는 건 틀림없이 6시그마의 본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고객 중시니까 벨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평가 개선을 위한 과학적 통계적 방법을 쓴다. 통계학을 쓴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SO 9000 이건 관계없죠. 답은 4번이죠. 3번 모토로라가 6시그마 품질 전략 관련해서 수상한 사항이 뭐냐? 이거 볼 것도 없이 MB상입니다. 예. 미국의 품질관리 대상은 MB상, 일본의 품질관리상은 대민상이에요. 이건 미국이고 일본이죠. 유럽도 품질관리상이 있어요. 유럽도 품질관리상이 있고요. 한국은 품질관리 대상이죠. 뭐 3, 4번 그런 상황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다음 6시그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시그마는 TQM의 용사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한다는 경험 예방 철학에 입각한 것이다. 뭐 6시그마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시그마 수준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얘기니까 뭐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의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6시그마 수준이란 이게 제일 잘 틀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규격의 중심에서 규격 한계까지의 거리가 6시그마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가 돼야지 CP가 2.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6배를 한 뜻이다. 그러면 요거는 맞네요. 요거는 이제 중심이 아니라 양 끝단에서 6배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6시그마 경영이란 조직으로 하여금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최대화한다. 인풋분의 아웃풋이 극대화한다. 맞죠?
적합비용이라는 것은 P 코스트하고 A 코스트의 합을 얘기합니다. 꾸준히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부적합 비용의 감소가 폭이 더 작아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건 뭐 샤르본누 이론이죠. 샤르본누에 의하면 적합 비용을 올려가면 기본적으로 실패 비용이 떨어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최적 품질이다. 이것은 샤르본누의 이론과 함께, 그리고 주란의 초창기의 품질 이론이기도 했죠. 그래서 과품질이라는 관점이 1960,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TQC가 그 사고방식에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거를 버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7번, 식스시그마 추진을 위한 인력 육성체 일환으로 조직원을 선발해서 식스시그마 교육을 수행시킨 다음 본인의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리더가 수행하는 개선활동에 팀원으로 참가한다. 업무를 하면서 팀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의미합니다. 옐로벨트라는 건 없고요. 블랙벨트, 그린벨트, 챔피언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물론 MBB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벨트라는 것도 있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9번,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추진 활동에 각 단계별 해당 활동을 틀린 것은, 식스시그마 활동은 이제 DMAIC 형태와 DFSS가 있는데 주로 시험이 DMAIC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 쪽에 품질 활동을 DMAIC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D는 define, 고객을 정의한다. M은 측정, 현 수준을 계략적으로 규명한다. 그래서 CP로 값을 보통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분석. 분석은 이제 무엇이 인자인지, 치명 인자를 뽑는다. 그래서 이제 주로 파레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특성 요인도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뽑는 걸 얘기합니다. 통계적 공정관리법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한다. 이거는 저거죠. 컨트롤. 그 다음에 I, 실험적 실시를 한다. 그 개선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을 한다. 컨트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4번이죠. 11번, 6시그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DMAIC 단계 중 측정된 부적합에, 이게 M인데요. 측정된이면 M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잠재 원인을 규명하고 과제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 소수의 요인을 찾는 단계, 그게 바로 분석입니다. 요인을 찾는 단계가 분석이다. 그래서 주로 파레토를 그리고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를 작성하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검정과 추정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죠. 13번,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공정 품질 수준을 1ppm으로 정의하였다. ppm은 말하나 마나 100만 분의 1이죠. 네, 답은 4번이죠. 15번, 식스시그마 측정 단위 중에서 100만 기회당 결함 발생 수의 의미로 맞는 것은, 이 DPMO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00만 기회당 결함 발생 수. 그래서 이제 위에는 하여간 분모가 결함 수가 되죠. 총 결함 수 이거네요. 네, 총 결함 수. 이것도 결함 개수니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밑에가 저게 그 총 결함 발생 기회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그래서 기회분의 총 결함 발생 기회분의 총 결함 수. 그러면 이게 기회당 결함 수가 되는데 거기다 100만을 곱하면 DPMO가 되죠. 그러면 이거 안 곱하면 M만 빠지는 거예요. DPO.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네요. 17번, 현실적으로 식스시그마 품질 수준은 프로세스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그마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건 CPK 이론이죠. 최소 공정력 주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5 시그마 변동을 허용하면 그러면 이제 3.4 ppm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이때 제품의 부적합품률은 얼마냐? 3.4 ppm.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그마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제 CPK가 이게 1.5니까 이게 4.5가 되죠. 6에서 시그마 수준이 4.5 시그마 수준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G값이 4.5다 이런 얘기예요. G값 4.5면 G값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3.4 ppm이 나옵니다. 19번, 다음 중 6시그마 수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6시그마 수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CP는 2고 CPK는 1.5죠. CPK는 무조건 이건 두 개는
뭐 이건 뭐 공부할 사항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저거는 뭐 늘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 가가지고 저 얘기 물으면 그건 뭐 고문관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2에다가 1.5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규격 하안에서 규격 사안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나오죠. 표준 편차 12배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률은 CPK를 기준으로 하면 3.4ppm이고 CP 기준으로 하면 불량률이 2ppb예요. 10억분의 2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0번 6시그마 품질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정능력 지수를 2.0을 목표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특성값에 대한 규격 공차가 표준 편차의 12배. 당연히 맞고요. 이론적 상황에서 이견되는 불량률은 이거는 2ppb예요. 3.4ppm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그마 변동을 허용했을 때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봐야죠. 설계, 제조, 관리 부문 등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품질 향상 프로그램이다. 당연한 얘기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